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4명의 학생 중 계산이 옳지 않은 학생을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그림이 2명의 학생의 계산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우선 수영이 학생의 풀이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의 제곱은 마이너스 3을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를 2번 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부호는 뭐가 되죠? 네, 2개 짝수개니까 플러스 3, 3은 9. 수영이는 맞게 풀었습니다. 승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이니까 이 가로 안에 있는 숫자 마이너스 5를 3번 곱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5니까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 5고 5 곱하기 5 곱하기 5면 마이너스 125. 승호도 제대로 맞게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보시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은 이 3만 2번 곱했다는 뜻이죠. 마이너스까지 곱해줬다는 뜻이 아니라 3만 2번 곱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 됩니다. 3만 2번 곱한 게 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9가 아니라 마이너스 9라고 해야 되죠. 마이너스 9. 선이는 잘못 풀었죠. 자, 석호 문제 봅시다. 마이너스 5의 세제곱은 역시 5만 3번 곱한 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 마이너스 125. 석호도 제대로 풀었습니다. 제대로 풀지 않은 친구는 선이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잘 보이지 않지만 선생님이 읽어줬으니까 그대로 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중 계산 결과가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7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우선은 부호는 음수가 1개죠. 그래서 곱셈해서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약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 1은 2, 2, 2, 4. 분모 곱해주면 7이 14분의 3이 되겠죠. 2번 다음 보겠습니다. 1번 맞았고요. 2번도 플러스 1.6 곱하기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1개 곱해줬네요.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1.6하고 5를 곱해야 되겠죠. 자, 1.6하고 5는 소수점 곱하는 방법.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그래서 5, 6에 30, 5, 1은 5, 3을 더해주면 8입니다. 그래서 소수점 1개니까 0에서부터 한 자리 오면 8. 그래서 8이 되겠죠. 그런데 부호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8. 네,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우고 시작할게요. 자, 마이너스 9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8이거든요. 그래서 약분하면 3, 1은 3, 3, 3은 9, 2, 1은 2, 2, 4, 8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하면 전체 부분 플러스가 되고 3, 4, 1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옳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1점 플러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0.2가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전체 부호는 플러스고요. 이것들을 다 곱해주면 우선 1.5하고 3을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1.5하고 3 곱해보겠습니다. 일단 곱볼게요. 1.5 곱하기 3 5, 3, 15, 3, 1은 3, 4 소수점 한 자리 와야 되니까 4.5가 되겠죠. 근데 4.5에다가 또 0.1을 곱해줘야 되겠죠. 4.5에다가 0.1을 곱해주면 2, 5, 10, 4, 1, 4, 2, 8, 9. 자, 2개. 자, 소수점 두 자리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0.09가 되죠. 부호는 0.3이 아니라 플러스지만 0.9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자, 5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3, 3은 9, 3, 5, 15 됐죠. 또 약분이 되는 게 있나요? 2, 1은 2, 2, 4, 8 3, 3 약분 되고요. 5, 1은 5, 5, 20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가 하나니까 마이너스 분모 2분의 요거 또 약분 되네요. 죄송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1개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맞습니다. 그래서 5번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이 되나요? 4번이. 이제 15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식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시면 거듭제곱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겠죠. 1번 계산 순서를 나열하시오. 그럼 여기서 거듭제곱이 나와 있는 게 보이시죠? 뭔가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제곱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리을을 계산하고요. 그런 다음에 소가로를 계산해야 되겠죠. 중가로. 그래서 네, 요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디귿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요 계산 결과가 이제 대괄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15분의 4를 빼주는 미음을 먼저 계산하고 그런 다음에 더하기 곱하기가 있으면 곱하기 먼저 계산하죠. 그래서 니은 계산하고 그 다음에 기역을 계산하는 순서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디귿, 미음, 니은, 기역 이런 순서로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의 식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순서대로 계산한다고 했으니 여기서부터 3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5분의 3 빼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9분의 1이 됩니다. 3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자 이제 요 가로 계산해야 되겠죠. 계산하려고 보니 뺄셈은 덧셈으로 바꾸고 분모가 5하고 9예요. 그러면 통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5와 9의 최소 공배수가 뭡니까? 45죠. 45분의 9, 3, 27 더하기로 바꾸고 얘를 빼기로 바꿀게요. 그러면 9, 45분의 5가 되겠죠. 마이너스 15분의 4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계산을 계속 해나갈까요? 자, 분모 계산을 해보시면 45분의 부호가 다르니까 얘는 플러스 45분의 27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호가 다르니까 숫자를 빼주고 큰 숫자의 부호를 쫓아가면 45분의 22가 되겠고요. 빼기 15분의 4가 되겠네요. 이거는 중괄호로 하면 되겠네요. 소괄호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지우고 소괄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소괄호를 이렇게 바꿀게요. 자, 그러면 3 더하기 4분의 3 이게 펜마우스라 좀 삐뚤삐뚤한 거 이해해 주세요. 45분의 22 빼기 45분의 여기다 3을 곱한 거잖아요. 4, 3, 12가 되겠죠. 그러면 3 더하기 4분의 3 곱하기 45분의 10이 됩니다. 그죠? 45분의 10 약분하면은 45분의 10 약분하면 5, 9, 45, 5, 20이 되겠네요. 또 약분되죠. 이렇게 1, 3, 2, 1은 2, 2, 4 그러면 3 더하기 6분의 1은 2 3은 6분의 18이죠. 6분의 18 더하기 6분의 1은 6분의 19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남학생이 60명 있고요. 여학생이 48명 있습니다. 각 모둠의 학생 수는 같고 남녀가 같은 모둠에 있지 않도록 모둠을 만들려고 한다. 모둠의 수를 가장 적게 하려면 한 모둠의 학생 수를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 말하시오라고 나와 있죠. 모둠 수를 가장 적게 하려면 한 모둠의 학생 수가 가장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한 학생 수는 60과 48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그죠? 이게 가장 적게라고 해서 적으면 최소 공배수, 많으면 최대 공약수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둠의 수를 적게 하려면 학생 수는 가장 많아야 된다. 따라서 학생 수는 60과 48의 최대 공약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60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60을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60을 소인수분해 하면은 2, 30, 25, 35 이렇게 되죠. 그래서 60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가 되겠죠. 48을 소인수분해 하면 2, 24, 22, 26, 2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8은 2를 4번 곱하고 3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최대 공약수는 공통으로 있는 것 중에서 공통으로 있는 인수 중에서 낮은 차수의 수를 써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2의 제곱, 그죠? 곱하기 3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대 공약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니까 4, 3, 12가 되겠죠. 그래서 한 모듬의 학생 수는 답 12명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뭐 앞으로 고등학교도 올라가고 중학교 2, 3학년에도 자주 나오는 연산에서 많이 나오는 그 문제입니다. 어떤 수를 선생님은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떤 수에 5분의 3을 더해야 할 것을 잘못해서 마이너스 5분의 3을 더했대요. 그랬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었다. 이때 바르게 계산한 답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면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자. 네모라고 하면 이 어떤 수에다가 5분의 3을 더해야 되는데 잘못해서 마이너스 5분의 3을 더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왔대요. 그러면 이 어떤 수는 어떻게 구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을 빼주면 이 네모가 나옵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5분의 3을 빼주면 됩니다. 자, 우리 뺄셈은 뭘로, 자꾸 펜마우스여가지고 옆으로 삐지고 그러네요. 그래서 뒤에 보를 바꿔주겠습니다. 그쵸? 덧셈으로 바꿔주죠. 그래서 자, 그런 다음에 분모가 2와 5 다르죠? 통분하면 2와 5의 최소 분배수 10분의 5 더하기 플러스 10분의 6 하면 마이너스 10분의 5 더하기 플러스 10분의 6 하면 얼마가 되죠? 플러스 10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플러스 10분의 1이 이 어떤 수는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계산 따라서 바르게 계산한 값은 계산한 답은 자, 어떤 수가 10분의 1이니까요. 플러스 10분의 1에다가 5분의 3을 더하죠. 그러면 10으로 통분하죠. 그러면 얘가 10분의 6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10분의 1 더하기 플러스 10분의 6 하면 10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10분의 7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력 숙소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4cm래요.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4cm인 정사각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3분의 4cm입니다. 여기도 3분의 4cm입니다. 가로의 길이를 20% 늘린대요.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20%만 이 정도라고 할게요. 세로의 길이는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이네요. 40%까지 줄여가지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근데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면 이 직사각형의 빨간색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이 빨간색 직사각형이 세로의 길이를 알면 되겠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3분의 4cm를 20% 늘렸다고 했죠. 그러면 3분의 4에다 얼마를 곱하면 될까요? 원래 100분의 20만큼 더 늘렸으니까 원래에다가 100분의 120을 곱해준 값이 늘린 길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약분하고 그 다음에 3, 4, 12, 2, 4, 2, 50 5분의 8cm가 됩니다. 그러면 세로의 길이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로의 길이는 3분의 4에다가 40% 줄였다는 얘기는 100분의 40% 줄였다는 얘기는 내가 그 길을 60%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60%로만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40% 줄였으니까. 그래서 100분의 6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되죠. 2, 3, 6, 2, 50 그래서 15분의 12cm가 되는 여기가 또 약분이 되죠. 그쵸? 3, 3 지워볼게요. 그러면은 5분의 4cm가 됩니다. 5분의 4cm가 되죠. 따라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를 하면 되잖아요. 그죠? 5분의 8 곱하기 5분의 4가 됩니다. 따라서 25분의 8, 4, 32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 20%를 늘리는데 왜 100분의 120을 곱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이해 못하는 친구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여기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가로의 길이가 원래 3분의 4cm였잖아요. 그러면 3분의 4에다가 4cm에다가 늘렸으니까 플러스가 붙겠죠. 그쵸? 그런데 몇 프로 늘렸어요? 100%이지. 플러스 3분의 4에 100분의 20을 곱해주면 되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하면 5. 즉 3분의 4에다가 1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15분의 20 더하기 15분의 4가 돼서 15분의 24 약분하면 3, 5, 15, 3, 8에 24에서 5분의 8cm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3분의 4에다가 왜 100분의 120을 곱했는지는 이게 분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요 식은 이해 가시죠? 3분의 4에다가 더하기 3분의 4 곱하기 100분의 20% 늘렸으니까 100분의 20 더한 건데 사실은 여기가 곱하기 1이 사실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분배 법칙에 의해서 3분의 4가 여기 둘 다 똑같이 곱해져 있죠. 여기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고요. 그러면 분배 법칙으로 하게 되면 3분의 4 곱하기 한꺼번에 묶어줍니다. 1 더하기 100분의 20이거든요. 그러면 3분의 4 곱하기 1은 100분의 100 더하기 100분의 20이 돼서 3분의 4 곱하기 100분의 120으로 처음에 계산한 거였어요. 이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준 거고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시 한번 여기 세로의 길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지금 이해가 안 된 친구는 다시 세로의 길을 들으면서 한번 다시 이해해 보세요. 그러면 아까 3분의 세로의 길이는 40%를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3분의 4에서 에이, 왜 파란색이지? 아유, 여기 펜마우스를 엄청 지저분하네요. 줄였다고 했으니까 3분의 4에서 빼기 몇 퍼센트 줄였죠? 40% 줄였으니까 여기다 100분의 40을 곱해주면 돼요. 그죠? 밑에도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다시 여기 다시 쓸게요. 글씨가요. 다시 세로의 길이는 3분의 4인데 3분의 4에서 줄였으니까 빼기죠. 3분의 4에 몇 퍼센트? 100분의 40% 줄였으니까 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아까 왜 3분의 4 곱하기 100분의 60을 했느냐면 아까 분배 법칙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곱하기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똑같죠? 그러면은 3분의 4 곱하기가 요 동시에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한꺼번에 제가 쓰겠습니다. 그래서 3분의 4 곱하기 1 빼기 100분의 40이거든요. 그러면 1은 100분의 100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죠? 100분의 100 빼기 100분의 40 하니까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40을 빼니까 3분의 4에다가 100분의 60을 곱한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곱한 값으로 계산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혹시 이해가 안 되면 대면 수업할 때 선생님한테 다시 질문하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대단원 마무리, 실력 쑥쑥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